그림과 같이 선분의 길이가 6, 4, 5가 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AB의 길이가 6, BC가 4, CA가 5. 그 삼각형에서 내부에 있는 P점에서 수선말 내렸을 때 PD가 루트 7, P2의 값이 2분의 루트 7. 그때 조그만 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필요합니다. 이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사각형 AFP이라는 이 사각형을 보면은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인가요? 네. 그럼 여기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네. 이해된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사이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나는 지금 PF만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PF의 길이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삼각형 넓이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넓이의 값을 2분의 1 곱하기 PF 곱하기 P2 2분의 루트 7 그리고 사이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네. 그럼 일단은 코사인 제곱법칙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사인 값도 구해볼까? 코사인 세타의 값은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36, 29, 분모의 값 60분의 40, 분자의 값이 45? 4분에서 4분의 3이면 사인 값은 세타는 예각인가요 지금? 코사인 값이 양수니까 4분의 루트 7인가요? 네. 얘는 사인 세타죠 지금. 2, 4분이니까 9 플러스니까요. 네. 그럼 PF만 구하면 끝나네. 이게 16분의 7 PF인가요? 네. 그럼 PF라는 길이를 구하기 노력해야 되겠네. PF는 넓이 가지고 구하나? 삼각형 이렇게 잘라가지고 PF의 길이 값을 구하려면 전체 넓이의 값이 세 군데 삼각형 넓이의 값이라고 풀어야 되겠네. 그럼 전체 넓이의 값이 누구지? 전체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6, 3, 7, 네. 이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데 그 넓이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아래 있는 삼각형 넓이 두고 할까? 밑변 값은 4, 높이의 값은 2라고 루트 7?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5라고 잡았을 때 높이의 값은 2분의 루트 7.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값이 6이었을 때 높이의 값이 PF라고요? 그럼 따라서 15, 4분의 15? 4분의 15 루트 7의 값이 2 루트 7, 2분의 5 루트 7, 2분의 4분의 5, 4분의 8, 4분의 13? 맞겠나? 그 다음에 3PF 2항 했더니 4분의 12, 2분의 2, 2분의 1 그럼 6분의 1인가? 맞아요? 이거라고요? 그럼 대입했습니다. 대입해주면은 분모의 값이 왜 이렇게 숫자가 크냐? 그때 분자분모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합했더니 113인가요? 아, 103인가요? 자, 그 다음 풀자고 했던 문제는 31번으로 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지금 선분이 90도가 B라는 각이고 직각삼각형인데 그 속에 또 직각삼각형이 또 들어있습니다. 각의 크기는 30도짜리 직각삼각형입니다. AD라는 길이의 값이 4였을 때 CD라고 하는 길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똑같은 길이가 있다고? C2라고 하는 길이와 D2라는 길이가 똑같다고? 일단 D2의 길이가 몇이야? 루트 3분의 4인가요? 사인 법칙 사용해서 불러낸 얘기인가? 그냥 바꿔 충전도 지워야 돼. 사인 법칙 각의 크기 여기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냐?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이게 db라는 길이의 값이 몇이야? 네, 어서오세요. bd라는 길이의 값은 빗변 4라는 길이의 여기가 세타니까 네, 4사인 세타네요. 여기는 요만큼 길이의 값이 몇이야? 똑같다고요? C 값 똑같습니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이랑 요만큼 길이의 값이 지금 각각 4사인 세타인 것까지 찾았거든? 근데 x의 값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사인 법칙, 여기는 삼각형 CD라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가지고 푼다면 사인 세타를 마주보는 길이가 4사인이라고? 될까? 내가 지금 삼각형 CD이라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각을 알아야지 이 각을 마주보면 변 x를 구하지. 이 각이 좀 필요한데? 그러네. 여긴 120도네. 여기 60도니까. 그럼 사인 120을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x라고요? 그래서 왼쪽 값은 4고 오른쪽에 있는 값은 2분의 루트 3분의 x니까 x의 값이 누구라고요? 네. 할만하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몇 번이죠? 다음 문제요. 532번으로 왔습니다. 32번은 삼각형 ABC에 외접하는 원과 내접하는 원을 색칠해놨습니다. 선분의 길이는 세변 길이를 준 다음에 문제에서 그 과정을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 색칠한 곳의 넓이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라고. 어이구야. 내접원의 반지름도 필요하고 외접원도 지금 반지름이 필요하겠죠? 여기 삼각형 넓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A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구할까? 네. A라고 하는 각의 크기를 구할 생각입니다. 코사인 A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2 곱하기 7, 8? 그 분자의 값은 49 플러스 64 빼기 169? 50 마이너스 56?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라는 각은 120도? 그럼 A라는 각이 120도면 삼각형 넓이의 값은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삼각형 ABC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AB 7 곱하기 AC 8? 네. 2분의 루트 3 대입했더니 14 루트 3? 이제 필요한 녀석의 값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사인 법칙 사용하면 돼요? A라는 각을 마주보는 BC라는 변을 가지고 지름 2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사인 120분의 BC? 사인 120의 값 2분의 루트 3인가? BC가 13. 아이구야. 3분의 23 루트 3? 26 루트 3. 이제 반지름 값은 구했습니다. 그럼 넓이의 값, 이 바깥쪽에 있는 원의 넓이의 값하고 삼각형 넓이의 값을 빼야 되지, 지금. 바깥쪽 원의 넓이의 값은? 그거 좀 이따 구하려고. 지금 반지름이 이거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3분의 169 파이? 거기서 빼기 14 루트 3을 해준 게 이 바깥쪽의 여기 넓이죠? 삼각형 바깥쪽 넓이. 이제 내접원의 반지름 값을 알아야지 넓이의 값을 추가할 거죠. 내접원 반지름의 값은 스몰 r이라고 하겠습니다. 내접원 반지름은 뭘로 구하죠? 네. 삼각형의 넓이의 값으로 구할 생각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둘레? 요게 지금 넓이 구하는 공식인가요? 따라서 이게 몇이라고? 14라? R의 값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3파이만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3분의 9를 더했더니 3분의 78. 되신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저 530. 530. 539보다 앞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536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우야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얘기하셔도 됩니다. 536번이 호의 길이의 값의 비율을 주고 있습니다. 호의 길이의 비율이 1대 2대 3대 4대 7, 7대 8 이렇게 줬다고 8개를. 그런 호의 길이의 값을 준 다음에 8군데를 준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들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대 2반거부터 7대 2반거까지 다 해서 삼각형 7개 넓이가 있는데 마지막 가장 큰 넓이의 값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넓이의 값을 S8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8개 넓이의 값들을 다 더한 녀석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필요한 녀석은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식까지 필요 없나? 그냥 원의 전체 일부분이라고 할까? 자, 호의 길이의 비율의 합의값을 1부터 8까지 합의값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는 알 것 같아서 그냥 시그마로 하겠습니다. 2분의 8 곱하기 9죠? 그래서 36인가요? 36이면 전체 둘레가 36이면 그 중에 36분의 1, 36분의 2, 36분의 3 이런 각인가요? 네. 호의 길이의 비율과 각의 비율은 똑같으니까요. 그랬을 때 문제는 넓이의 값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지금 구하는 건 부채꼴의 넓이가 아니라 삼각형의 넓이인가요? 네. 반지름 값은 3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S1이라는 넓이의 값이 누구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6분의 1이니까 10도? 자, S2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6분의 2여서 20도. 마지막에 S8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80. 저 2분의 네, 이 값들을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90 마이너스 세타의 값이 누구죠? 예. 이거 질문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세연이 아니었어? 아, 강훈이었어? 그럼 이 값들은 지금 2분의 9, 2분의 9, 2분의 9는 전부 다 제곱해서 더하게 되면은 4분의 81? 그리고 사인 값들을 전부 다 더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제곱에 더한 거, 이거 제곱에 더한 거 이렇게 4개가 다 1인가요? 그래서 4예요? 답이 81이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39번으로 왔습니다. 39번이 그림과 같이 예각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예각삼각형 ABC가 한 원에 내접하고 있고요. AB의 길이의 값은 6입니다. 그때 알파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알파의 값은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점 A를 지나지 않는 호 BC, A를 지나지 않는 이 아래쪽에 BC에 D점 좌표가 있고요. CD 길이는 4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삼각형에 대해서 근데 두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이랑 CBD 알파벳 찾기 왜 이렇게 힘들어? 저 밑에 4있는 ABD하고 CBD 두 녀석의 넓이의 값을 S1, S2였을 때 그게 9대 5라고? 애매하네. 9대 5였을 때 알고 싶은 거는 ADC의 넓이가 궁금합니다. 어이구야. 선분의 길이를 모르는데? 저 코사인 가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ADC도 알파 가지고 뭐 하는 건지.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도 모르고 AD도 모르고 BC도 몰라. 세 개의 길이만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넓이의 값의 비율이 지금 9대 5다. 그럼 출발은 넓이부터 일단 구해볼까? 일단은 AD라고 하는 길이 있죠. AD라는 길이의 값은 뭐라고 해볼까? AD의 길이 값은 A라고 해볼게요.
BC라는 길이의 값은 B라고 해보겠습니다. 요 두 개를 가정하고서 요만큼의 가격대가 누구죠? 알파. 그럼 선생님 지금 삼각형 S1의 값이 A, B, D가 삼각형 S1이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은 여기 값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 값을 베타라고 할까요? 여기도 베타죠? 그럼 제일 첫 번째 삼각형 ABD의 넓이의 값 S1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S1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 곱하기 사인 베타인가요? 두 번째 S2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베타인가요? 이게 지금 비율이 9대 5라고? 그럼 3A 대 2B의 비율로 봐도 되나요? 3A 대 2B의 비율이 9대 5라고요? 되신 거 맞아요? 내항끼리 곱했고 외항끼리 곱했습니다. 네. 내항 외항 곱했더니 약분해주면은 몇 대 몇이야? 6B의 값이랑 5A가 똑같은 거야? 맞나요?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의 값 대신에 뭐라고 쓸까? A의 값을 그냥 6K라고 할까? B의 값을 5K라고 할까? 되신 거 맞아요? 네. 여기도 6K, 5K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까요. 그럼 변수를 하나 통일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했고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라고 필요한 거는 ADC의 넓이가 필요해? 삼각형 ADC의 넓이의 값은 어떻게 구할 건데? 2분의 1 곱하기 A, D, C 2분의 1 곱하기 AD가 6K 6K 곱하기 DC가 4 사이 값은 이거라고요? 근데 사인 값이 누구지? 코사인 값이 4분의 3이면 사인 값은 누구예요? 4분의 루트 7인가요? 그럼 4분의 루트 7만 대입하면 3 루트 7K인가? 그럼 난 지금부터 K를 구하기 노력하면 되겠네요? 네. 나도 몰라. 이제부터 생각해야지.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써먹을 만한 게 아직 안 써먹은 게 뭐가 있나? 사인 법칙을 써먹어야 되나? 외접은 반지름 알아? AC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포인트겠다. AC의 길이의 값을 X라고 하겠습니다. AC라는 길이의 값을 코사인 제곱법칙으로 삼각형 ABC에서도 코사인 제곱법칙 적용할 수 있고요. 삼각형 ADC에서도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다 써야 될 거죠. 그러니까 소거되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삼각형 ABC라고 하는 삼각형하고 삼각형 ACD라는 삼각형 두 군데에서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해서 X제곱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ABC에서 X제곱의 값은 누구죠? 36 플러스 25K제곱. 사인이 없어. 다시 한 번만요. 사인이 없어. 방금 전에 내가 사인이라고 했다고? 네. 사인이 아,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데 선생님 사인 법칙을 얘기했다고? 네,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제곱법칙 적용하고 있습니다. ABC에서 적용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5K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가요? 하지만 삼각형 ACD에서 적용하게 되면 ACD에서 X제곱을 구하고 있습니다. X제곱의 값이 16 더하기 왜 그러지 니네? 36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K 곱하기 코사인 알파인가요?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필요한 건 K 값을 알면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사인 알파의 값은 4분의 3이라네. 25K제곱 4분의 3을 대입하면은 15K인가? 15 아니구나. 45K? 네. 9, 45. 되셨어요? 30. 처음도 지금 혹시 이해 안 되나요? 자, 그 다음 36K제곱 4분의 3을 대입했더니 12 곱하기 3이니까 36? 36.
마이너스 36k 플러스 16입니다. 2항에서 방정식 풀려고요. 11k 제곱 또 2항 해주면 플러스 9k? 마이너스 20. 이 숫자 인수분해 되는 거 맞아? 될 것 같은데? 이건 11하고 1밖에 안 되고 9가 나오려면은 21하고 따로 따로면 되죠. 20하고 1이면 돼? 20하고 마이 마이너스는 여기에? 되다. 그럼 k값 뭘 선택해? 음수값은 될 수 없으니까 k는 양수를 선택해요? 네, k값 1입니다. k가 1이면 k한테 1만 대입하면 돼? 그게 x제곱인가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누구였는데? k가 필요했나? 답이 뭐라고요? 3루트 7이 답이라고요? 할만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문제 포인트는 x가 포인트야. x가. 이거 가지고 코사인 제곱 적용했다는 계획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54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541번은 한 평면 위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두 삼각형의 외심을 각각 5하고 5'이라고 한다면 알파라는 각이랑 베타라는 각에 대해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의 값이 2분의 3이라고 얘기했고 코사인이라고 하는 값은 알파고 베타를 더한 각의 코사인 값을 줬다고? 그럼 도형상에서 알파 베타를 합한 각이 어디 있나? 알파 베타를 합한 각이 그림상에 나올 수가 있나? 알파 베타를 합한 데가 그림상에서 어딘지 모르면 풀 수가 없잖아. 중심 사이의 거리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색칠한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필요합니다. 왼쪽에는 원의 반지름이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 왼쪽 원의 반지름의 값을 R이라고 한다면 내가 필요한 거는 지금 넓이의 값이니까 파이 R 제곱이 필요한 거잖아. 파이 R 제곱이 필요하니까 R이 필요할 거고 R을 구하려면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사인 법칙 적용해서 2R의 값은 사인 알파분의 AC로 구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사인 알파의 값이 필요해. AC가 필요해.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인 알파는 모르고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만 알고 있는 거네 지금. 사인 알파가 누군지를 모르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어딘지를 모르겠네. 난 출발이 여기서부터 출발인 것 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그림상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으로 표현되는 데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겠네. 일단은 원주각 크기의 값이 알파니까 중심각 크기의 값은 2알파? 원주각이 베타기 때문에 중심각 크기의 값은 2베타인가요? 이 삼각형들은 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너 왜 휘어지니? 이렇게 연결해주면 여기 하나의 각의 크기가 알파예요? 여기 하나가 베타야? 근데 내가 지금 연결한 이 선의 길이는 몇이라고요? 1이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요 각이 누군데? 이 선 사이 각. 아,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야?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관련되어 있네.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 길이가 R이죠?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 여기를 모르네. 여기는 20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제곱법칙 적용해 보려고요. 코사인 제곱법칙을 적용했더니 1의 제곱의 값이 R제곱 플러스 R제곱 마이너스 2RR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이사오면이니까 보는 마이너스고 아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3분의 1이었나? 그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현우 너 뭐하냐 지금?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데 필요했던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어디 있는 각인지는 찾은 것 같아. 어떻게 써먹을지는 찾은 것 같은데 이제 필요한 녀석은 뭐가 필요하냐면 요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3분의 2였나? 이분 아 2분의 3? 어, 이걸 어떻게 써먹으라는 얘기지? 저 어리랑 스몰 아 사인 법칙 이용해서 사인 알파를 마주보는 변이 AC? 그게 누구라고? 2R이라고? 사인 베타를 마주보는 변 AC? 그건 2R이라고요? 맞아요? 이거 나누기 하라는 얘기인가? 나누기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기 한 녀석의 값이 누구야?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고 나누기 했더니 R분의 R이에요? 네. 이 값이 2분의 3이라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난 스몰 아래 값을 없애고 싶은데 스몰 아래 값은 3분의 2R인가? 네. 그것만 대입하면 우리 대문자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죠? 3분의 1할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9분의 4R제곱 이것도 9분의 4R제곱이에요? 네. 그럼 9분의 17인가? 8 9분의 17이면 R제곱의 값은 17분의 9예요? 네. 내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했는데요? 하이 R제곱이 궁금했나요? 왜 뭐 잘못했어, 쌤이? 네. 니네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자, 그 다음부터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여기 없어요. 네. 그럼 방금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도대체 왜 준 거야? 왜 준 거야? 이런 것부터 생각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다 풀이가 끝난 것 같고 질문 못한 게 있는데 넘어가신 분들 지금 질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으면 수열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은 한동안 내용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이 챕터가 등차 수열 등비수열이 합쳐져 있대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15분이면 내용 정리 끝날 것 같아요. 내용 정리 좀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어서 굳이 할 필요 있는가 싶긴 한데 등차 수열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 몇 가지 점검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은 선우야 선행했지? 네. 성중이 이제 오나 보다. 네. 성준아 여기 앉아 너. 등차 수열은 일반항의 값이 누구죠? 아우, 차를 뒤로.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n-1d인가요? 네. 등차수 합구하는 공식도 외우고 있습니다. 세연아 너 합구하는 공식 좀 얘기해봐봐. 평균 2분의 2분의 N 마지막 하고 첫 번째 하고 네. 이렇게 구하는 공식도 있고요. 2분의 n 곱하기 초항 플러스 끝항으로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 맞아요? 무슨 말이고? 등차 중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등차 중앙은 A하고 X하고 B의 값이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등차 중앙의 값은 평균값이죠.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 등차 수열을 구성하는 숫자가 3개면 어떻게 잡죠? A-T, A 5개면 어떻게 잡죠? A-T 4개면 어떻게 잡죠? 홀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D가 되게끔 잡을 건데 짝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2D가 되게끔 잡을 겁니다. 홀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D가 되게끔 잡을 거고요. 짝수기였을 때는 공차의 값이 2D가 되게끔 잡을 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잡는 이유는
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이 3의 2, 합의값에서 D가 소거되게끔 하려고. 합의값에 D가 소거되게끔 하려고. 여기서도 합의값이 D가 소거되게끔 쓰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4개의 숫자를 뭐라고 잡겠다고요? 4D. 아, 지금 생각하면 되잖아. 선생님 공차의 값 2D가 되게끔 잡겠다고 얘기했잖아. 마이너스 4D라고 잡으면 마이너스 2D 말고 뭐 A 플러스 2D라고 잡으면 D가 소거돼?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2D 플러스 2D면 소거 안 되잖아. 소거되게끔 잡으라고 D가. 네, 마이너스 3D라고 해야 되죠? 반드시 공차의 값 2D가 되게끔 잡을 겁니다. 등차수열을 구성하는 도형 몇 가지.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등분해가지고 선을 연결하게 되면 내가 그리는 선의 길이 자체는 등차수열입니다. 그리고 이 한 칸 한 칸의 넓이, 첫 번째 한 칸의 넓이, 두 번째 칸의 넓이, 세 번째 칸의 넓이도 등차수열입니다. 사다리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변사다리꼴이 아니어도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선의 길이는 등차수열입니다. 이 넓이의 값도 한 칸 한 칸의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입니다. 동심원, 원의 반지름 길이의 값은 계속 똑같은 길이로 1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반지름 1씩 늘어나는 상황이었을 때 중심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둘레의 길이도 등차수열입니다. 그리고 이 한 칸 한 칸의 넓이의 값도 등차수열입니다. 이게 등차수열이 도형에서의 성질입니다.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평행한 선 사이의 길이. 직선이 2개 있습니다. 직선이 2개 있는데 이런 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간격으로 계속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선의 길이도 항상 등차수열입니다. 도형에서의 성질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등차수열의 포인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 앞에 있는 계수가 누구예요 지금? n 앞에 계수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니네가 전기할 줄 알잖아요. 왜 이렇게 멍청하죠 오늘 아침에? n 앞에 있는 계수의 값이 d인가요? 상수항의 값은 a-d예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고 n 앞의 계수의 값은 공차입니다.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n제곱 앞에 있는 계수가 누구예요? 네, 2분의 d네요. 상수항이 있나요? 등차수열 일반 저 합에? 상수항이 있나요? n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상수항이 있어? 상수항은 없습니다. 그럼 1차항이 누군데요? 요게 1차항 계수인가요? 자, 전개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합의 값에는 상수항이 없으면서 2차항 계수의 값 2분의 공차가 있습니다. 일반항에는 1차 앞에 있는 계수에 공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쓴다면 공차가 누구라고요? 네, 공차가 4라는 얘기죠. 2분의 공차의 값이 2니까요. 이거는 상수항이 있네? 상수항이 있으면 어떤 성질이 있죠? 합이 상수항이 있으면? 합의값에 상수항이 있으면 아니라면 방금 상수항 없다며. 합의값에 상수항이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등차수리. 어떤 수열을 선생님이 이렇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열을 1, 3, 6, 9, 12 이렇게 나열해 봤습니다. 등차수열인가요? 아, 여기서부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2증가다 30증가 있으니까요? 네. 첫 번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수열이 맞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가 상수항이 붙습니다. 상수항의 등차수열의 합에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등차수열이 됩니다. 원래 수열은. 상수항이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입니다. 여기까지가 등차수열에 필요한 내용 전부입니다. 등비수열 설명합니다. 등비수열은 일반항이
AR의 n-1승인가요? 등비수를 확보하는 공식은 분류합니다. 만약에 공비의 값 1이면 모든 항의 값이 다 A인가요? 그래서 합의 값은 그냥 A가 N게? 하지만 공비의 값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죠? 네,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정신줄 놨어, 너 방금. R의 값 1보다 작을 때는 누구죠?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곱해서 1-R분의 A 곱하기 1-R n승으로 하는 거죠? 등차함수의 일반항도 n-를 사용하지 않냐? 일반항은 n-를 사용하고 합에선 여기 앞에 n이었어. 여기 물론 n-를 있긴 하지만 여기서 등비수열도 일반항은 n-를 사용하고요. 합에서는 n입니다. n승입니다. 등비중항이 뭐죠?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이라면 등비중항은 x의 값을 등비중항이라고 하는데 우린 보통 x의 제곱을 구하죠. 네. 등비중항은 뭐랑 똑같은 거야? 기하평균과 똑같은 거야? 등비수열에 대해서 도형의 성질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내가 뭘 설명했지? 등비중항까지 설명하고 나서 구성하는 숫자. 등차수열은 홀수계 짝수계를 구분하는데 등비수열을 구성하는 숫자는 개수가 몇 개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이렇게 잡습니다. 가끔 니네가 산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잡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되신 거 맞나요? 뭐 이렇게 잡는 건 니네 마음입니다. 계속 R씩 곱해진 녀석의 값이 등비수열이니까요. 등비수열을 구성하는 숫자는 지수함수를 가지고 많이 출제합니다. 지수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y는 2x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지수함수는 여기가 같은 간격이기만 하다면 내가 그리는 선의 길이가 함수값이죠. 여기다가 만약에 a를 대입하고 a 플러스 1을 대입하고 a 플러스 2를 대입한다면 이 길이값들은 2의 a승, 2의 a 플러스 1승, 2의 a 플러스 2승이 되기 때문에 계속 2를 계속 곱한 건가요? 그래서 지수함수 밑에 x축 사이에 이런 길이값들은 등비수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만 출제하면 등비수열인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요만큼 밑에 한 칸만큼 잘라내가지고 야 이러면 니네 틀리겠지 뭐 이렇게 출제합니다. 한 칸씩 잘라내고 남은 길이는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남은 길이 값들은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이런 길이 합의값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1만 따로 더해서 빼세요. 뭐 이런 문제를 출제하는 편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등차 등비수열 말고 또 뭘 배우죠? 조화수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셨나요? 조화수열은 뭘 보고 조화수열이 하는 거예요? 등차수열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더했을 때, 등비수열은 계속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조화수열은 뭐가 조화수열이었지? 12, 6, 4, 3, 5분의 12 이런 게 조화수열입니다. 1분의 12, 2분의 12, 3분의 12, 4분의 12 이런 게 조화수열입니다. 이것 자체는 규칙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수의 값은 역수는 무슨 수열이죠? 네, 역수의 값은 등차수열이죠.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이니까요. 역수가 등차수열이었을 때 이 숫자를 조화수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수가 등차수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열에 대해서 내가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면 조화수열 일반항을 구하고 싶다면 역수가 등차수열인 거죠? 역수의 초항은 A1분의 1이겠네? 역수의 공차를 D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거죠?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하지만 조화수열은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구하라고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조화수열은 일반적으로 일반항 가지고 출제하지 않습니다. 조화수열은 합의값도 구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조화수열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조화중항밖에 없습니다.
조화중앙은 말로 기억하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조화중앙이 뭐예요? 말로 얘기해보세요. 현호 얘기해봐. 조화중앙이 뭐였어? 가온이 얘기해봐. 뭐였어? 오, 가온이가 외우고 있어. 조화중앙은 양쪽 옆에 있는 녀석의 합분의 이 곱이라고 말로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로 기억하지 않으면 헷갈리거든요. 야, 이제 선생님 한 29년 가르쳤거든, 애들? 29년 동안 내가 별짓을 다 해봤거든? 안 외워? 못 외워? 한글로 외우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 외우더라, 애들이. 합분의 이 고백값으로 기억하시면 외울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올 거는 조화중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참 푸는 건데,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등비술에서 원리합계만 추가됩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이거는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설명이면 실은 충분하거든? 등차, 등비, 조화수열 충분합니다. 선생님 한 가지 빼먹은 게 하나 있다면 점화식은 나중에 배우는 거라서 체계 구성이 보통 나중에 가르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책들이라서 아마 이렇게 추가될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교과서에는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써 있고요. 참고서는 보통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등차 수열은 n 플러스 1번장을 구할 때 n번장한테 임의의 숫자를 더해 나가면 이게 등차 수열인가요? 또는 등차 수열의 값은 n 플러스 1번장의 값을 알고 싶다면 n번장과 n 플러스 2번장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나요? 이것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또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n 플러스 1번장 빼기 n번장의 값이랑 n 플러스 2번장 빼기 n 플러스 1번장이 똑같다면 뒤에서 앞에 값 뺀 거 똑같다면 등차 수열인 거죠? 등비수열의 점화식.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n 플러스 1번장의 값이 n번장한테 똑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간다고 한다면 등비수열의 점화식.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등비 중앙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걸 제곱한 녀석의 값이 양쪽 옆에 거 곱한 녀석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등비수열입니다. 또는 n번장분의 n 플러스 1번장, n 플러스 1번장분의 n 플러스 2번장이 똑같아도 등비수열입니다. 조화수열은 원래 숫자는 등차수열이 아니잖아. 역수가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역수의 값이 등차수열이면은 역수의 값이 똑같은 숫자를 이렇게 더해 나간다고 써있으면 이게 조화수열인 거네. 그리고 조화중앙을 사용해서 합분의 2곱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또는 양변에 분모의 값을 곱해가지고 두 개 곱해져 있으면 무조건 두 개 곱해져 있는 건 조화수열밖에 없습니다. 두 개 곱해진 거 보이면 무조건 100% 조화수열입니다. 자, 내용 정리는 다 했습니다. 내가 해줄 게 뭐가 있나? 자, 나는 노는 시간, 니네 문제 푸는 시간. 스텝 1 풀고 572 불러주신 대로 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합의값은 4.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의값은 마이너스 20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5번째까지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초항은 R, 공비는 초항은 A, 공비는 R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녀석의 값은 R-1분의 A 곱하기 R의 5승인가요? 두 번째 거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1.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20. 구하라고 하는 거는 R-1분의 A 곱하기 R의 15승 마이너스 1이에요? 되신 거 맞나요? 1번식하고 2번식을 나누기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2번식을 1번식으로 나누기 하겠습니다. 좌변은 뭐가 남죠? R의 5승 플러스 1만 남고 다 약분되나요? 우변은 마이너스 5야? 그럼 2항 했더니 R의 5승의 값은? R의 5승의 값이 마이너스 6이면 R의 15승의 값은 누구죠?
대입하게 되면은 R을 몰라서 대입할 수가 없네. R의 5승의 값이 마이너스 6이면 얘가 누구죠? 마이너스 6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7로 나누기 때문에 마이너스 7분의 4?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 값을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7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16이에요? 아니다. 217? 이게 7로 나누게 되나? 7로 나누게 했더니 4 곱하기 31? 최악의 풀이야. 우리는 절대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이렇게 안 푼다고요. 이거는 5개인가요? 5개를 더한 건 4입니다. 이건 10개인가요? 근데 앞에 거 5개가 4면 뒤에 거 5개는 누구란 얘기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20 아니잖아. 아, 24개. 이건 지금 15개 합이에요? 15개 합이면 처음 5개, 그 다음 5개, 마지막 5개 합이 궁금해요? 마지막 5개 합의 값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뭘 곱한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6을 곱하면? 이거 3개 더한 게 15개 합이에요? 몇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풀 겁니다. 개수가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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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10개. 아까처럼 풀 때는 개수가 뭐 4개였다, 7개였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아까처럼 풀고요. 지금은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3개씩 끊는다고 한다면 이것들은 등차수열입니다. 등비수열도 3개씩 끊는다고 한다면 이것도 등비수열입니다. 같은 개수로 묶어진 것들은 원래 수열이 등차면 등차, 원래 수열이 등비면 등비입니다. 그래서 공비의 값이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5개씩 끊어서 문제 풀었습니다.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말씀하세요. 몇 번 풀어요? 그러니까 몇 번에 있는 걸 풀어드리면 되냐고요. 576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 원리합계. 돈을 A원을 맡겼을 때 요즘 다 복리로만 계산하니까 복리로 계산했을 때를 얘기하겠습니다. 한 번에 이자를 1년의 이자를 R% 준다고 얘기했을 때 N년이 경과했을 때 A라는 원금이 얼마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1 플러스 100분의 R의 값을 계속 곱해야 되니까 해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은 수식이 안 이뻐 보여서 이 수식을 다만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R의 값 20%면은 여기다 0.1을 대입할 겁니다. 100까지 쓰면 식이 더러워지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단발성 예금입니다. 한 번만 돈 냈을 때. 하지만 돈을 여러 번 냈을 때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수불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 초에 돈을 모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초에 돈 모으려고 계획을 세웠고 A원을 입금할 생각입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초에도 돈이 있어가지고 입금할 생각입니다. N번째 초에도 돈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간이 얼만큼 경과한 거죠? N-1년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결산하는 시점은 보통 돈을 모으기로 계획한 시점으로부터 N년이 경과한 시점을 우리는 돈의 결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이 더 경과한 N년 말입니다. 가끔 질문한 애들이 있는데 N년 말과 N 플러스 1년 초는 똑같습니다.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는 무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N년 말의 시점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통장에 잔고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돈은 다 해서 N번 내겠습니다. 이 돈은 이자를 주나요? 1년 맡겼으니까 1년 맡겼으니까 1 플러스 R에 1승을 할 겁니다. 이 돈은 몇 년이 경고했죠?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입니다. 이런 돈의 개수가 다 해서 A의 개수 N개인 것처럼 이런 돈의 개수도 N개인가요? N개인가요? 이때 우리는 이 시점에 돈을 결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합계 금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공비의 값은 1 플러스 R, 초항의 값은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항의 개수는 N개. 부모의 값은 1 소거하면 R이라고 써도 돼요? 이게 기수불 매 시기에 초에 돈을 냈을 때 N년 말의 원리합계입니다. 기말불 설명합니다. 기말불은 지금 기술과 약간 다르겠네. 기말불은 매 시기의 마지막 날 돈 내는 게 기말불입니다. 돈을 모으기로 계획을 세웠으나 첫 번째 초에 돈을 모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납입하는 거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계획한 시점으로부터 N년 뒤에 돈의 합계 금액을 생각할 건데 돈이 없어가지고 첫 번째 돈 냈던 시점이 1년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N-1년 말에도 A혼을 낼 거고요. N년 말에도 A혼을 낼 겁니다. 근데 돈을 결산하는 시점은 이때 돈을 결산할 겁니다. N년 말에 돈을 결산할 겁니다. 첫 번째 계획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N년 말까지는 N년이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N년 말에 결산 시점은 어떻게 되냐면 아침 9시 은행문 열자마자 가서 12월 31일 날 입금하고 오후 한 3시쯤에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아침에 입금하고 이 입금된 돈까지 포함해서 오후 3시 정도의 돈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은행은 이 돈에 대해서는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이 돈은 여전히 A혼입니다. 하루도 채 안 지났으니까 1년치 이자 주지 않습니다. 이 돈은 1년짜리 이자 붙었습니다. 얘는 몇 년이 지난 거죠? 여기는 N년이 경고했지만 여기는 N-1년이 경고한 건가요? 돈을 낸 횟수는 N번 돈을 낸 거죠? 1년 말부터 N년 말까지. 이 돈의 합계액이 원리합계입니다. 초항은 A, 공비의 값은 1 플러스 R. 기말불은 1 플러스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인가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매 시기에 돈 낸 거하고 매 시기에 마지막에 돈 낸 거는 요거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부 아이들은 이거 외워서 숫자를 대입하는 걸 선택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입니다. 우린 절대로 외우지 않습니다. 외우면은 가끔 어쩌다 공식 문제 나왔을 때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외우지 않습니다. 한 문제만 풀자고 하셔가지고 76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이율이 0.5%고 1년마다 복리로 계산하는 은행에 매월 초에 10만원씩 적립했을 때 3년 후에 원리합계가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달 초에 돈 내 안 내? 첫 번째 달 초에 10만원 낼 겁니다. 있었나 봅니다. 두 번째 달 초에도 10만원 낼 겁니다. 3년 동안 낼 거기 때문에 35개월 초에도 돈을 낼 겁니다. 36개월 초에도 돈을 낼 겁니다. 그리고 돈을 결산하는 시점은 언제라고요? 36개월째 되는 달에 마지막 날 돈을 결산할 겁니다. 이때는 돈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 돈은 얼마가 돼 있는 거죠? 0.5%니까 0.005라고 써야 되나요? 이 돈은 36개월이 경과했기 때문에 1 플러스 0.005에 36승인가요? 이런 돈의 합계액이 우리가 찾는 원리합계입니다. 초항의 값은 이거, 공비의 값은 1.005. 따라서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1.005에서 1을 뺐습니다. 초항의 값은 10 곱하기 1.005입니다. 공비의 값 1.005에 몇 승? 돈 낸 횟수가 36번? 약분했더니 5분의 1005? 201? 맞게 약분했냐? 5분의 1005? 맞죠? 5분의 1005, 201이죠? 이 값은 좋습니다. 1.1하면서요. 1.2에서 1 뺐으니까 0.2. 0.2하고 10을 곱했습니다. 402만원인가요? 원리합계는 아주 쉽습니다. 등비율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다 기술을 기말불 정도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이것도 기수불이고
아이씨, 문제가 없네. 연금의 형가하고 연부상, 할부 문제가 있거든? 연부상환? 나오면 설명합시다. 있겠지, 뒤에. 있을 수도 있어. 몇 개를 빼? 이 책은 그런 문제를 안 놔뒀네요. 기획을 준비 네, 또 모르는 문제 얘기하세요. 없어. 다른 분들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없어요? 술술 잘 풀려? 선우도 잘 풀려요? 네. 내일 어디까지 풀어오실래요? 내일 아침 10시에 세투까지 끝내온다고요? 아, 올바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세투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잘 가세요.